다이아몬드 디슈즈가 WNBA에서 영구 제명당했는데요. 글쎄, 이 사태의 원흉으로 케이틀린 클라크를 물고 늘어지네요. 코트에서 아주 사람을 냅다 꽂아버린 그 끔찍한 몸통 박치기 사건 이후에 말이죠. 인디애나 피버 대 시카고 스카이의 맞대결 당시만 해도 자기가 한 짓이 그냥 넘어갈 줄 알았나 봐요. 근데 다들 깜빡 속은 게 있었으니 우리 협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 잊지 않죠. 이 팀 저 팀 메뚜기처럼 옮겨다니는 동안 연맹은 조용히 칼에 갈며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언니만 날아간 게 아니에요. 체네디 카터도 아웃, 셰릴 소프스는 아예 중계석에서 쫓겨났잖아요. 냄새가 확 나지 않나요? 이 바닥 생태계를 싹 다 뒤집어 놓고 있는 단 한 명의 선수와 전부 엮여 있다는 거죠. 이제 연맹이 클라크를 감싸고 도느냐는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피해 숙청을 할지가 관건이죠. 여러분이 보기엔 디슈즈가 벌받을 짓을 한 것 같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찰진 의견을 남겨주세요. 클라크한테 몹쓸 짓을 했다가 리그에서 완전히 짐 싼 선수가 또 한 명 등장했습니다. 여기는 윈트러스트 아레나. 피버와 스카이의 경기가 열리는 현장입니다. 인디애나가 진짜 이 경기에서 점수차를 우주 끝까지 벌려놨네요. 시카고에서 쫓겨난 걸로 끝이 아니었기에 아예 농구 코트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뉴욕 리버티에서도 방출당하고 나서 지금 인터넷에 징징거리는 글을 도배하고 있다니까요. 경기 종료 단 몇 분 전 인디애나는 시카고를 아주 쥐잡듯이 탈탈 털고 있었죠. 그때 우리의 클라크가 코트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속공 찬스를 살리려고 공을 달고 맹렬하게 뛰어가던 참이었는데요. 바로 그 순간 디슈즈가 어깨를 확 내리고 눈에 쌍심지를 켠 채 무식하게 돌진했습니다. 진짜 대놓고 담그려는 반칙이었어요. 공을 뺏겠다는 의지 따윈 하나도 없이 아주 냅다 어깨빵을 갈겨버린 겁니다. 이건 수비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꼽을 주는 기싸움이었죠. 지금 딱 이 장면을 보세요. 클라크가 이렇게 치고 들어가려는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디슈즈가 아예 대놓고 반칙하겠다는 듯이 퍽 치고 들어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진짜 미쳤습니다. 그냥 말도 안 되게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뒤에서 냅다 차인 클라크 좀 보세요. 디슈즈가 얼마나 악질적으로 들이받았는지. 클라크가 벌떡 일어나서 후다닥 도망간다니까요. 바닥에 쾅 내동댕이 쳐졌는데도 심판들은 꼴랑 일반 반칙 하나 띡 불고 말았습니다. 비디오 판독도 퇴장도 없이 관중들 뒷목 잡게 만드는 어이없는 솜방망이 판정이었죠. 클라크는 훌훌 털고 일어나서 가해자를 피해 쌩하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래놓고 뻘쭘하게 서서 일으켜주려는 척 손을 내미는데 속보이는 짓인 거 모를 사람이 있나요? 경기장에 있던 그 수많은 눈 중에 그 가식적인 걱정에 속아 넘어간 호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경기 종료 3분 52초를 남기고 교체되어 나가기 직전에 코트 위에서 완전 테러를 저질렀잖아요. 경기 직후에 중계진들이 이 난장판을 조목조목 씹고 뜯고 맛봤습니다. 연기력 하나는 아카데미상 감인데 세상 천지에 실수로 사람을 저렇게 포크레인처럼 밀어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느린 화면으로 보면 빼박입니다. 클라크가 뛰어들기도 전부터 이미 들이받을 각을 재고 있었거든요. 팬들 사이에서는 시즌 초반에 난리 났던 체네디 카터의 엉덩이 어택이랑 묶어서 말들이 많아요. 솔직히 이번 태클이 100배는 더 앞질이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카터는 가만히 서 있을 때 쳤지만 이번엔 미친 듯이 전력 질주하는 사람한테 담갔으니까요. 팩트만 짚고 넘어가죠. 둘 다 뒤에서 치고 들어온 개매너 반칙입니다. 근데 이번 사건이 여자 농구 특유의 거친 몸싸움과 궤를 달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기 내내 치고받고 싸우는 거. 그게 원래 농구의 묘미긴 하죠. 근데 공은 쳐다보지도 않고 특정 선수만 노려보면서 럭비하듯 들이받는 건 완전히 선을 넘어도 세게 넘은 겁니다. 사실 연맨이 올 시즌 내내 클라크를 향한 거친 수비를 알면서도 눈 감아줬잖아요. 모든 팀들이 쟤를 어떻게든 잡아먹어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죠. 근데 이 장면은 승부욕으로 포장한 열등감 그 자체였습니다. 아주 찌질하기 짝이 없죠. 누군가 케네디 카터의 반칙은 그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이었죠. 디슈즈가 이전 맞대결에서도 클라크를 험악하게 다룬 전적이 꽤 있거든요. 피버와 스카이가 코트에서 만날 때마다 아주 대놓고 벼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공 없을 때 슬쩍 밀치고 무리하게 압박하고 컷인할 때 어깨빵까지 날려댔으니까요. 인터넷에 발칵 뒤집어 놓은 그 난폭한 충돌은 몇 주 동안 곪아오던 악감정이 펑 터진 결과물일 뿐입니다. 이 사태에 대처하는 클라크의 자세만 봐도 두 선수의 근본적인 클래스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죠. 바닥에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툭툭 털고 일어나서 자기 농구를 계속했어요. 이전 경기들에서 비슷한 봉변을 당했을 때도 클라크의 마인드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거친 몸싸움도 경기의 일부라며 오직 코트 위 실력으로만 증명하겠다는 태도 말입니다. 반면에 디슈즈는 자기가 무슨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는 양 가식적으로 손을 내밀고 뻔뻔하게 서 있었죠. 이 영상은 단 몇 시간 만에 쫙 퍼졌고 누리꾼들은 찌질한 표적 수사급 더티 플레이라며 키보드에 불을 뿜었습니다. WNBA 사무국은 초반에 꿀먹은 벙어리 행세를 했지만 각 구단 수뇌부의 눈초리는 매서웠습니다. 그 직후 디슐즈의 선수 생명에 제대로 브레이크가 걸린 건 절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죠. 맞아요. 지금 리그 고참급 선수들의 심포가 딱 이 모양입니다. 자신들이 이 바닥을 위해 피땀 흘려 이룩한 게 있는데 어디서 굴러온 새파란 신인이 자기들보다 수백 배는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꼴에 배알이 꼴리는 겁니다. 하지만 대접받을만 하잖아요. 이 꼬마 아가씨의 농구 스킬은 완전 미쳤으니까요. 스테픈 커리의 빙의한 듯 림을 가르는 신들린 슛 감각에 대중이 홀린 듯 빨려드는 겁니다. 솔직히 커리가 실전에서 슬램덩크를 꽂아넣진 못하잖아요. 코트 위에서 그런 화려한 서커스 묘기를 부리는 선수는 아니죠. 혼자 훈련할 때나 덩크를 할지 몰라도 실전에선 오직 슛 하나로 승부를 보는 장인이고 팬들은 그 미친 슛을 보려고 채널을 고정합니다. 케이틀린 클라크도 똑같아요. 지금 대중의 시선은 오직 그녀의 손끝에 쏠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누구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어주고 있을까요? 리그 전체의 파이를 키워주는 겁니다. 에이자 윌슨이나 캐시 플럼 같은 기존 에이스들이 그 떡고물을 제일 달달하게 주워 먹고 있죠. 다이애나 터라시 같은 레전드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CC를 맡겠다고 덤벼드는 순간 카메라 앵글에 덤으로 잡혀서 화제성이 떡상하니까요. 그 사달을 내고도 디슈즈는 당당하게 시카고 스카이 유니폼을 입고 코트를 누겼습니다. 평소처럼 며칠 지나면 냄비 식듯 논란이 잠잠해질 줄 알았겠죠? 하지만 구단 프런트의 속내는 달랐고 그녀의 출전 시간은 눈에 띄게 토막나기 시작했습니다. 감독진은 밥 먹듯 들어가던 핵심 로테이션 자리에서 그녀를 가차없이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올 것이 왔죠. 구단에서 방출 철퇴를 내린 겁니다. 스카이 구단 측은 전력 재정비니 전술적 변환이 하는 그럴싸한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굳이 클라크의 이름 석자를 언급할 필요도 없었죠. 리그 총재조차 이 옹졸한 안티 세력과 한통속으로 놀아나는 판국이니까요. 그녀가 다음으로 짐을 푼 곳은 뉴욕 리버티였습니다. 가을 농구를 앞두고 벤치 자원이 절실한 데다 그녀가 리그에서 굴러먹은 짬바가 있으니까요. 한때는 올스타전 무대까지 밟아본 화려한 네임데이기도 했고요. 스펙만 보면 꽤 쏠쏠한 영입 같았지만 리버티 역시 고작 몇 경기 만에 그녀를 손절했습니다. 승패가 이미 갈린 가비지 타임에나 찔끔 출전했을 뿐 승구처에서는 벤치 의자만 데우는 신세였거든요. 결국 거기서도 짐을 싸야만 했습니다. 팀 케미스트리니 선수단 개편이니 하는 영혼 없는 멘토와 함께 또다시 문전박대 당한 겁니다. 세 번째로 문을 두드린 코네티컷 선에서도 버림받았으니 이쯤 되면 본인도 싸한 낌새를 눈치챘어야죠. 그 정도 스펙을 가진 선수가 한 시즌에 3번이나 팀을 갈아탄다는 건 빼박, 어디가 단단히 굶어 터졌다는 증거니까요. 훈련 캠프부터 연습 경기까지 죽어라 땀방울을 흘렸건만 피말리는 프리시즌을 다 버텨놓고도 결국 최종 명단에서 잔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째 불러주는 곳 하나 없이 낙동강 우리아의 신세로 백수 생활 중입니다. 완전 멘탈이 바사삭 부서져서 씁쓸함만 씹어 삼키고 있는 꼴이라니까요. 정말 묘한 일이죠. 코네티컷 선에서 방출됐다는 소식 들었죠? 아니, 잘리면 이제 뭐 먹고 살아야 하냐고요. 진짜 멘붕 아니에요? 애틀랜타에서 렌터카 끌고 이 많은 짐을 다 싸들고 왔는데 이젠 이걸 고스란히 다시 애틀랜타로 다 끌고 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환장하겠는 건 렌터카가 콧배기도 안 보인다는 거죠.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남은 차가 한 대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삿짐을 도대체 어떻게 애틀랜타로 다시 모셔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인 거죠. 리그 구단 고위층들은 벌써 뒤에서 쑥덕거리기 시작했어요. 구단 관계자들 입에서 나온 소문들이 결국 다 진짜로 판명났거든요. 구단들은 디실즈를 데려오면 팬들 눈초리를 어떻게 감당할지 엄청 쫄고 있었어요. 팬들은 온라인에서 걔 우리 팀 오면 가만 안 둔다고 난리치고
스폰서들까지 딴지 걸기 시작했으니까요. 사무국에서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이미 눈치 빠른 사람들은 다 알아먹었죠. 아무도 총대 메고 폭탄을 떠안으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구단에서 박스 3개에서 5개 정도는 택배로 붙여준다는데 내 짐이 고작 3, 5개로 끝날 리가 있나요? 성적이 바닥을 기고 구단이 원하는 걸 못 보여주면, 스탯을 제대로 못 쌓으면 밥값 못하는 순간 바로 백수 신세 직행인 거예요. 헤일리 존스 꼴 좀 보세요. 며칠 전에 인스타에서 내 집 마련했다고 방방 뛰고 난리 났었는데 바로 다음 날 애틀랜타 드림에서 칼같이 잘려버렸잖아요. 다른 선수들은 사고치고도 어떻게든 잘만 복귀하거든요. 테크니컬 파울, 징계, 며칠 받으면 다 잊혀지고 알아서 잘 살아요. 근데 디슈즈는 주전급에서 무소속 쩌리로 전락하는데 1년도 안 걸렸어요. 클라크를 퍽 치고 지나간 그 짤이 떡상할 시기랑 아주 소름 돋게 딱 맞아 떨어지죠. 민자원이 목마른 팀들조차 얘한테는 눈길도 안 줬고요. 자리가 남아도는 구단들도 얘 데려오느니 차라리 빈자리로 두겠다고 선언한 셈이죠. 리그에서 영구 제명 공지 같은 건 안 때렸어요. 그럴 필요도 없었으니까. 모든 구단이 입모아서 쟨 긁어 부스럼 이라고 손절 쳤으니 결과는 매한 가지죠. 케이틀린 클라크를 건드리면 아주 주옥된다는 걸 디슐즈가 온몸으로 증명해 준 거예요. 리그에 걸어다니는 황금알을 뒤통수 치고 무사할 줄 알았다면 크나큰 오산이죠. 다른 선수들도 그거 보고 빛의 속도로 눈치채고 처신 똑바로 하는 중입니다. 협회가 아주 작정하고 클라크 안티들을 싹 다 쓸어버리고 있다고요. 기존아이 캐릭터는 진짜 살얼음판 걷듯 조심해야 될걸요? 이제 걔 딱 하나 남았잖아요. 걘 이제 리그에서 쫓겨나서 방구석에서 키보드 잡고 즙이나 짜고 있잖아요. 클라크 건드렸다가 밥줄 끊긴 사람이 디슐즈 하나뿐인 줄 아세요? 줄줄이 이어지는 살생부에 가장 최근 이름을 올렸을 뿐이죠. 작년에 방출당한 선수들 명단 쫙 꼽아보면 아주 투명하게 견적이 나온다니까요. 케네디 카터가 클라크한테 날린 그 악명 높은 어택 기억하시죠? 2024년 6월 1일 시카고 스카이랑 인디애나 피버 경기 때 일어난 일이에요. 공이랑은 상관도 없는 데서 클라크가 딴 데 볼 때 카터가 골반으로 냅다 후려쳤잖아요. 그 바람에 클라크가 바닥에 아주 제대로 내동댕이 쳐졌고요. 심판들은 처음엔 그냥 일반 파울 불었는데 나중에 협회에서 비디오 돌려보고 판정을 싹 바꿨죠. 너무 쓸데없이 과하게 들이받았다고 플래그런트 원으로 수위가 확 올라갔거든요. 제일 소름 돋는 건 공 없는 곳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농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친 거죠. 카터와 클라크, 이 둘 사이 분위기 살벌합니다. 아니 이건 빼밥 파울 맞고 휘슬도 불렸는데 문제는 저걸 고의성 다분한 공격으로 볼 거냐는 거죠. 케네디 카터 선수 제대로 사고 쳤네요. 제 생각엔 저거 무조건 플래그런트 원 나옵니다. 근데 카터의 진짜 병크는 경기 끝나고 터졌어. 기자들이 그 사건을 물어봤단 말이야. 대답이 가관이었지. 케이틀린 클라크 질문엔 대답 안 해. 이 망언은 순식간에 모든 스포츠 뉴스 도배를 해버렸고 자기가 친 사고를 아예 쌩까려는 이 태도 한 방에 리그 윗선들은 제 인성 견적을 끝내버린 거지. 카터는 전 소속팀들에서도 이미 인성 파탄 꼬리표가 있었거든. 결국 이게 결정타였어. 리그는 걔를 팀 분위기 망치는 고문관으로 낙인 찍음. 그렇게 그 누나의 WNBA 커리어는 그 자리에서 셔터 내렸지. 국내 어떤 팀도 폭탄 죽기를 거부하니까 결국 해외 리그로 보따리를 싸야만 했고 진짜 팩트로 걔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멘탈 치료라도 좀 받아야 돼. 클라크한테 풀스윙 몸통 박치기 꽂아버린 그런 대참사를 또 안 치려면 분노 조절 훈련이 시급하다니까? 뭐 어쩌겠어. 이미 리그에선 쫓겨났는데. 셰릴 수업스도 결은 다르지만 똑같이 나락을 갔어. 타깃은 이번에도 클라크였지. 수업스는 오랫동안 농구 해설계에서 짬바 좀 있는 존경받는 레전드였단 말이야. 선수 시절의 폼이랑 쩌는 농구 지식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셈이지. 근데 갑자기 대놓고 클라크를 물어뜯기 시작하네? 클라크가 세운 NCAA 득점 신기록도 가짜라고 딴지를 걸질 않나. 클라크 업적에 대해 뇌피셜로 억가소소를 쓰고 다니는 거임. 인디애나 피버가 연승 타면서 플레이오프 각을 잡으니까 팀이 잘한다고 입을 열긴 했는데 진짜 징하게도 클라크 이름만 쏙 빼놓고 칭찬을 하더라고. 추하다, 추해. 그래서 결국 댈러스 윙스가 셰릴 수옵스 아주머니를 팽해버린 것 같아. 2025 시즌 중계진 명단에서 아예 흔적도 없이 광탈하셨음. 다들 기억하지? 수옵스가 작년까지만 해도 마이크 잡고 썰 풀었잖아. 스티븐 A. 스미스가 전국 방송에서 그녀의 억가 발언을 대놓고 저격 꽂아버렸고
낸시 리버먼까지 공개적으로 팩폭을 날려대니 비난은 눈덩이처럼 커졌지. 믿고 듣는 레전드 해설가에서 편파 본능 못 숨기는 옹졸한 사람으로 떡락한 거임. 헬러 스윙스는 지체 없이 그녀의 마이크를 뺏어버렸고 연맹조차 모든 리그 중계석에서 그녀를 아예 손절쳐버림. 그냥 중계 스케줄에서 영혼까지 싹 다 지워진 거지. 리그 원탑 스타한테 열폭하며 악플러짓 하다가 명예의 전당 출신이 자기 밥그릇은 뻥 차버린 꼴이야. 네임드 3명이 줄줄이 밥줄 끊긴 대형 사건. 이 모든 일이 같은 시기에 전부 케이틀린 클라크 하나랑 엮여서 터졌어. 디슈에즈, 카터, 수업스 모두 클라크를 깎아내리려다 지무덤을 팠고 WNBA는 이 셋을 칼같이 분리수거했지. 뭐 요란한 공식 발표 따위는 없었어. 구구절절 해명하는 입장문도 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잘라내서 남은 애들한테 뼈저린 경고를 날린 거임. 겉으론 하차라고 하지만 솔직히 형제여, 누가 봐도 대놓고 잘린 각이잖아. 진짜 팩폭 한 사발 하자면 빼박 강제 퇴출이라니까. 누가 봐도 잘린 거 맞지? 걔네들 나락 가기 전에 네티즌들 화력이 장난 아니었거든. 카터가 냅다 몸통 박치기를 시전한 이후에 SNS는 팬들 극대노로 폭발했고 그 어그로 영상들은 순식간에 수백만 뷰를 찍어버렸어. 리그 무르리는 빌런들 때문에 스폰서들까지 눈에 불을 켜고 따지기 시작함. 수옵스가 클라크 억가를 안 멈추니까 빡친 팬들이 해설 하차 서명 운동까지 벌였다니까? 구단이란 연맹은 그 여론의 용단 폭격에 결국 백기를 든 거지. 디슈즈도 그 막장 테크 영상이 퍼지면서 똑같이 탈탈 털렸어. 구단들은 살벌한 팬들 반응을 보고 굳이 이 시한폭탄을 안고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거임. 리그 입장에선 양자택일이었어. 수옵스, 카터, 디슈즈 같은 고인물 꼰대들을 쉴드 쳐줄 것인가? 아니면 쳐낼 것인가? 아니면 자기들 밥줄부터 사수해야 했거든요. 클라크가 시청률 멱살 잡고 하드캐리 했잖아요. 경기장 표는 완전히 씨가 말랐고요. 유니폼 완판 속도 보면 역대급이죠. 이거 뭐 돈 굴러가는 계산 참 쉽잖아요. 고인물들의 퍼세지, 이젠 호구처럼 안 당하겠다고 팬들이 단단히 빡쳤거든요. 결국 협회도 자기들 지갑 열어주는 진짜 호갱, 아니 찐 팬들 눈치를 본 겁니다. 백이 농구 좀 아시잖아요. 솔직히 저보다 농 잘 알이시고요. 방구석 전문가나 웬만한 현역 남성 선수들보다도 훨씬 눈썰미 좋으시면서요. 근데 그 길고 긴 일장 연설에서 클라크 이름만 실수로 쏙 뺐다고요. 에이, 지나가던 개도 안 웃겠네요. 피버팀 얘기하면서 어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요. 선수끼리 다 알면서 거참 추하게 이러지 맙시다. 리그 판도가 순식간에 뒤집혔거든요. 옛날에야 뒤통수 치는 꼰대 문화가 먹혔지만요. 물갈이 싹 된 세리그에선 그런 찌질한 험담 따위 낄 템이 없습니다. 클라크야말로 떡상을 간절히 원하던 협회의 구세주 그 자체였으니까요. 대중들 시선 싹 다 끌어모으지, MZ세대 팬들까지 홀려버리지, 농구에 1도 관심 없던 사람들마저 여자 농구장으로 출근 도장 찍게 만들었잖아요. 반면에 디슈일즈, 카터, 수우프스는 완전히 죄를 부리는 격이었죠. 기껏 모은 팬들 다 쫓아내고 맨날 어그로 끌어서 찌라시만 양산했으니까요. 밑선에서도 누구한테 줄을 서야 꿀을 빠는지 각이 딱 나온 겁니다. 굳이 주판을 튕겨볼 필요도 없어요. 클라크는 걸어다니는 ATM기거든요. 억가러들이 이털어봤자 협회 이미지 갉아먹는 트롤링밖에도 됩니까? 방송국이랑 중계권 협상하고 연봉 펌핑하려면 이런 긍정적인 슈퍼스타가 필수템이죠. 어디 늙은 여우들이 굴러들어온 최고급 복덩이를 괴롭히게 냅둘 수 없잖아요. 단지 자기들한테 안 쏠리는 스포트라이트가 배 아파서 저러는 거 뻔히 다 아는데요. 케이틀린 클라크가 이 바닥의 진정한 캐시카우이자 생태계 파괴자입니다. 와, 진짜 이 선수가 뭐 하나만 터뜨렸다 하면 온 동네가 잔치 분위기라니까요. 이 선수가 맹활약할 땐 시기 질투 따위 낄 자리조차 없어요. 협회가 클라크 인성이 마음에 들어서 편애하며 둥가둥가 해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독냄새를 맡고 내린 비즈니스적 결단이죠. 그 누구도 토달 수 없는 압도적인 숫자, 데이터들이 증명하잖아요. 수십 년간 먼지만 날리던 시청률 파일을 이 선수가 단숨에 우주로 쏘아올렸습니다. 이 선수가 등장한 이후로 팬들의 여자농구 덕질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싹 바뀌었죠. 매출 잔고 까본 윗분들은 드디어 황금 동아줄이 내려왔다며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데뷔 후 단 2시즌 만에 고인물 카테고리의 기록들을 싹 다 갈아치웠거든요. 단일 시즌 어시스트만 무려 337개를 찍으면서 신기록을 박아버렸죠. 신인 최초 트리플 더블 타이틀도 모자라서
그걸 2번이나 해내는 미친 폼을 보여줬습니다. 첫날부터 터진 득점력은 이미 리그 씹어먹는 수준이었어요. 단순한 신인 버프가 아니었다고요. 역대급 전설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후덜덜한 스탯이었으니까요. 루키 시즌 한 해 동안 박살낸 기록만 무려 62개입니다. 이 선수가 인터뷰에서 자기 팀원들 샤라웃 안 한 적 본 사람 있나요? 자기 입으로 나 이만큼 잘났다, 이런 기록 세웠다 자랑하는 거 단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으시냐고요?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맹세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팀이 떡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죠. 충분히 연예인병 걸릴만도 한데 말입니다. 솔직히 지금 이 판 전체를 클라크 혼자 멱살 잡고 가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굿즈 팔아치우는 스케일 보면 진짜 헉 소리 납니다. 리그 내 다른 선수들 유니폼 판매량을 싹 다 합쳐도 클라크 털끝 하나 못 건드리거든요. 여자 농구 룰도 모르던 뉴비들까지 인디애나 피버 굿즈를 깔별로 지르고 있다니까요. 연맹 입장에서는 25년 동안 목 빠지게 기다리던 돈줄이 드디어 터진 거죠. 키버 경기장 관중 속여 예전엔 파리만 날리다가 이젠 맨날 매진이라 표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예요. 원정 경기 한번 가면 홈팀이 1년 내내 모은 것보다 더 많은 그룹 관중을 몰고 다녔다니까요. 꼴찌에서 허덕이던 인디애나 피버가 단 한 시즌 만에 우승컵 노리는 팀으로 떡상했잖아요. 진짜 몇 년 동안은 바닥에 딱 붙어서 동네북 신세였는데 말이죠. 클라크가 딱 등판하니까 갑자기 리그 씹어먹는 괴물팀들이랑 비비기 시작한 거예요. 뭐 천천히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아침에 확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솔직히 농구 좀 하는 선수 하나 데려왔다고 이런 마법이 일어나겠어요? 구단 전체의 물갈이를 싹 해버릴 생태계 파괴자급이 필요한 거죠. 타이거 우즈, 마이클 조던 다 접어두세요. 시청률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데는 케이틀린 클라크가 무조건 짱입니다. 옛날에 골프 왕제 우즈가 마스터스 처음 먹었을 때 TV 보는 사람들이 작년 대비 63% 늘었다고 난리였잖아요. 조던 형님이 코트로 컴백했을 때는 일주일 전보다 200% 폭등했었고요. 근데 클라크가 대학 결승전 2번째 뛰었을 땐 2년 전보다 4배나 뛰었어요. 여자 농구판 자체를 하드캐리 중인 거죠. 솔직히 조던이나 우즈 시절엔 이미 그 스포츠들 인기가 하늘을 찔렀잖아요. 그런데 클라크는 그냥 판도를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여자 농구가 얼마나 돈이 되는지 그 한계를 싹 부숴버린 거죠. 2026년 노상협상이 다가오니까 연맹도 발등에 불 떨어져서 머리 굴리는 중이에요. 단장 선수들 월급 인상부터 도마 위에 올랐거든요. 수익금 나누는 방식도 뜯어 고쳐야 하고 노조는 지갑 더 열라고 으름장 놓고 있죠. 연맹 입장에서 연봉 팍팍 올려주려면 수익 빵빵하게 내고 있다는 걸 확실히 증명해야 하는데 바로 그 타이밍에 구세주 클라크가 짠! 하고 나타난 겁니다. 광고주랑 방송국 회장님들한테 여자 농구도 떼돈 벌어다 준다고 내밀 수 있는 완벽한 보증 수표거든요. 한마디로 연맹의 판을 쥐락펴락하는 진짜 실세가 된 거예요. 스포츠계에서 이런 말 아무한테나 막 갖다 붙이는데 얘는 숫자로 팩트 폭행을 해버렸잖아요. 클라크가 뛰면 연맹이 보는 모든 지표가 우주로 솟구칩니다. TV 시청률은 미쳐 날뛰고 SNS 반응은 그야말로 대폭발이죠. 농구룰도 모르는 일반인들이 제 플레이 하나 보겠다고 연홍 챙겨보는 거면 말 다 했죠. 연맹에서 입 아프게 언플 안 해도 알아서 대중들 눈길 싹 다 훔치는 슈퍼스타를 드디어 낚은 겁니다. 하늘에서 굴러들어온 복덩이를 지금 발로 뻥 차버리고 있는 꼴이라니까요. 진짜 다들 황제 모시듯 엎드려 절해도 모자랄 판국에 말이죠. 아이고 우리 클라크님 덕분에 제가 소고기 사 먹네요. 압도적 감사. 딱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맙쟤는 돈 저렇게 쓸어 담고 시그니처 신발도 받네? 야, 나도 MVP 2번 타고 우승도 했거든? 이러면서 배알 꼴려 하는데 자기들 밥그릇 채워주는 은인한테 이렇게까지 밥맛 떨어지게 구는 거 내놓고 팩폭 하나 날릴까요? 니들이 못 팔던 매장 물건들 싹 다 팔아치워서 니들 밥상 차려주는 중이잖아요. 팩트는 니들 능력으론 택도 없었으니까 제발 조용히 찌그러져 있으라는 겁니다. 그냥 꿀 빨면서 입꼬리나 올리세요. 노사협상 코앞인데 이 황금알 낳는 거위를 어떻게든 지켜야 초비상사태를 넘길 거 아닙니까? 연맹 윗선들도 바보는 아니니까 당연히 눈치챘죠. 돈줄기랑 시청률 폭격기인 클라크 언니 없이는 협상 케이블에서 명함도 못 내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크 깎아내려서 똥볼 차고 리그 이미지 망치는 선수들은 완전 시한폭탄 취급받는 거예요. 디슈즈, 카터, 수프스 같은 선수들 말이죠. 인터넷에서 키보드 배틀만 뜬 게 아니라 연맹 전체가 떡상할 기회에
대차게 초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연맹이 걔네들 칼같이 손절친 건 뭐 감정 싸움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다 같이 안 굶어 죽으려고 살길 찾은 거죠. 솔직히 클라크 등판전만 해도 리그 지표 완전 고인물에다 여기저기서 망조가 제대로 들었었잖아요. 루키 시즌 딱 끝나고 나니까 거의 모든 지표가 말도 안 되게 두 자릿수 떡상을 해버린 겁니다. 그동안 여자 농구는 쳐다도 안 보던 방송국 놈들이 갑자기 중계권 달라고 난리 부르스를 치기 시작했죠. 발만 살짝 담그고 있던 스폰서들도 앞다퉈서 돈보따리를 풀더라고요. 클라크 혼자서 리그 전체를 먹여 살릴 황금알을 낳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친구가 프로 간다고 선언했을 때 제가 린던한테 호다닥 달려가서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드디어 엘비스가 왔다고요. 그랬더니 그쪽 반응이 엥? 그래서 제가 딱 잘라 말했죠. 가수는 널리고 널렸지만 엘비스는 딱 한 명뿐이잖아요. 이 선수가 바로 그 엘비스라고요. 제가 이 바닥에서만 무려 40년을 굴렀는데 딱 감이 오더라고요. 아, 이 녀석은 진짜 물건이구나 하고요. 판도를 흔드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이 선수 자체가 새로운 판도 그 자체인 거죠. 단언컨대 팀 스포츠 역사상 이런 미친 존재감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피버 구단은 클라크를 중심으로 아예 리그의 미래를 보여주는 역대급 그림을 완성했어요. 알리아 보스턴은 골밑을 완전히 씹어먹는 괴물이 됐고 캐시 미첼은 리그에서 제일 믿음직한 득점 기계로 진화했죠. 여기에 렉시얼은 수비 끝판왕에 3점 슛까지 뻥뻥 터뜨려주고 있고요. 소피 커닝햄까지 합류하면서 팀의 깊이와 활용도는 그냥 미쳐버렸습니다. 이 조합이 보여주는 농구가 얼마나 꿀잼인지 아세요? 패스 쫙쫙 돌고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서로 득점할 때마다 난리나게 축하해주거든요. WNBA가 시청자들한테 진짜 팔고 싶었던 상품이 바로 이거죠. 요즘 리그에서 싹쓸이 물갈이하는 걸 보면 앞으로는 확실하게 책임 묻겠다는 경고장이나 다름없어요. 이제는 잘 나가는 슈퍼스타들 물어뜯으면서 자기 이름값 올리려는 얄팍한 수작은 절대 안 통한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질투나 험담을 눈 감아주던 꼰대 같은 문화는 이제 리그가 갈 길이랑 완전 딴판이거든요. 우승하고 싶은 팀이라면 제발 숲을 볼 줄 아는 현명한 선수들을 데리고 있어야죠. 협회도 100번 말하는 것보다 그냥 행동으로 아주 시원하게 엎어버리면서 답을 내렸습니다. 매력 터지는 리 로스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죠. 스포츠판 여자들은 다른 여자가 잘 나가는 걸 죽어도 못 본다고요. 그냥 종특이 그렇다나 뭐라나요? 제 눈에도 딱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여자 농구 무시받기 싫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징징대더니 정작 지들은 중학교 일진 여자애들 탈의실처럼 놀고 있잖아요. 코트 위에서 진짜 유치찬란한 둥딩짓거리나 하고 있으니 원. 클라크가 보여준 미친 영향력은 단순히 농구 실력 따위로 설명될 게 아니에요. 마케팅이랑 선수 키우는 방식에 대한 협회의 굳은 내구조를 아주 싹 다 뜯어 고쳐놨거든요. 진짜 스타성 하나만 제대로 터지면 여자 농구도 대중들 눈길을 확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해버린 거죠. WNBA도 현실 부정하는 꼰대 선수들, 비위 맞추는 대신 이 대박 트렌드의 미래를 올인하기로 한 겁니다. 디실즈는 자기가 쫓겨난 게 클라크 때문이라고 진징거리지만 팩트는 너무나도 명확하죠. 리그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가 자기들 밥줄을 쥐고 있는지 드디어 깨달은 것뿐입니다. 그 고인물 선배들도 정신 차릴 기회는 충분히 있었거든요. 근데 굳이 기싸움을 택한 거예요. 수백만 명 시청자 끌어모으고 경기장 꽉꽉 채워주는 복덩이한테 괜히 시비를 턴 거죠. 이제 사무국의 입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새로운 대세에 조용히 탑승하시든가 아니면 디실즈나 카터, 스우프스처럼 방구석에서 손가락이나 빨면서 구경하시든가. 클라크, 보스턴, 미첼, 헐, 커닝햄이 하드캐리하는 피버의 우승행 열차는 이미 시동 걸고 출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귀하신 간판 스타를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아주 뼈도 못 추릴 줄 알아야 할 겁니다. 자본주의 스포츠 바닥이 원래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다이아몬드가 찬교육 당할 만 했다고 보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찰진 생각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싹 다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야 다음에도 이런 꿀잼 썰 안 놓치니까요.